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드디어 고대 고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 211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그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 여러분 여기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편한 단원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 고대 고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지금 현존 가장 오래된 건물은 현존 최고의 목조 건물이죠. 가장 오래된 건물은 고려시대 때, 후기 때 만들어진 것이 가장 오래됐어요.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이전에 만들어진 사람이 거주하는 목조 건물은 모두 파괴된 거죠. 뭐 불에 타거나 뭐 해서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뭡니까? 고대의 경우 뭡니까? 그 당시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터만 남아있는 거죠. 건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고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고분을 탐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분은 남아있거든. 그래서 뭐 고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당시 가옥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벽화를 통해 생활상을 안다거나 해서 뭡니까? 특히 고대 파트에서 뭡니까? 남아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고분 양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많이 내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꼭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여기 뭡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시면, 자, 봅시다. 자, 보시면 고구려, 그 다음 백제, 신라, 이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같은 색깔이 같은 양식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백제의 경우 뭡니까? 백제는 수도가 바뀌죠. 그래서 한성, 서울입니다. 돌무지 무덤. 같은 색깔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같은 양식입니다. 자,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과 백제의 돌무지 무덤 같은 양식이다. 자, 그렇게 뭡니까? 자, 고구려를 기준으로 보시면 고구려 뭡니까? 돌무지 무덤에서 뭡니까? 굴직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백제도 돌무지 무덤에서 굴직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벽돌 무덤은 좀 특이한 건데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뭡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인 틀거리는 뭐냐면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양식이고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완전히 양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통일 무렵 되면 굴직 돌방 무덤. 그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시면 뭐야? 처음에 고구려와 백제는 뭡니까? 무덤 양식이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부역이기 때문에 무덤 양식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입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토착 세력 중심 국가이지 무덤 양식이 다릅니다.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뭡니까? 나중에 다 모두 파란색 굴직 돌방 무덤이 돼요. 큰 틀거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신라의 경우에 뭡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가 통일 무렵에 굴직 돌방 무덤이 되는데 나중에 통일 신라 시대에는 뭡니까? 무덤 주위에 둘레돌을 두릅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시험에 내는 건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봅시다. 보시면 우선 보시면요. 자, 여러분 여기 화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돌무지 무덤이다. 자, 여러분 피라미드 형식으로 뭡니까? 돌을 쌓아 만든 거예요. 뭡니까? 관을 놓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만든 게 뭡니까? 돌덩이를 무더기로 쌓아 올려서 돌무지 무덤이다. 자, 그럴 경우에 뭡니까? 그럴 경우에 보시면 뒤에 책에도 있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고구려의 장군총입니다. 만주지방에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여기 보시면 뭡니까? 돌을 이렇게 뭡니까? 쌓아 올렸죠. 이게 서울 송파구의 석촌동에 있는 고분이에요. 석촌동 고분 이게 시험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뭡니까? 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서 뭡니까? 같은 양식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부역이다라고 할 때 이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요거를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무덤을 좀 비교해 보세요. 무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됩니까? 무덤을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보시면 뭡니까? 여기 관이에요. 여기에 시체를 넣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위에 또 널을 또 하나 돼요. 그래서 덧널이지. 이중널. 이중 목곽이고요. 그 위에 뭡니까? 그 위에 짱돌을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뭡니까?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굉장히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건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돌무지 무덤, 고구려, 여기 나와 있는 돌무지 무덤, 이 백제, 같은 모양이고요.
신라의 경우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다른 계통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뭡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이 짱돌과 흙을 덮었기 때문에 뭡니까? 해당하는 거 뭡니까? 해당하는 뭡니까? 해당하는 돌무지 덧넓이던 뭡니까? 특징. 첫 번째 뭐야? 도굴이 어려워요. 도굴의 난이도가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땅을 쫙 파고들어다, 이야, 땅 파고들어다 보니까 쨍하면 우와, 보물이다가 아니고 짱돌이야. 밑으로 파고들어가면 어떻게 해?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뭡니까? 도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뭡니까? 자, 부장품. 껴묵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보시면 해당하는 무덤. 여기 있는 돌무지 덧넓이 무덤 어때요? 안에 뭡니까? 뭐 이중 목곽뼈가 뭡니까? 일정한 공간, 뭐 이렇게 벽 이런 게 없지. 그래서 뭐야? 벽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신라의 돌무지 덧넓은 무덤 중에서 뭡니까? 가장 유명한 게 천마총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천마총인데, 천마총에는 왜 이름이 천마총이야? 천마도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천마총인데요. 그럼 천마도는 뭐야? 벽화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말을 탈 때 뭡니까? 사람이 말을 탈 때 뭐 그냥 말 그냥 끌어안고 타는 거 아니지. 뭐 고삐도 메고 말 안장도 올리고 말 이것저것 뭡니까? 말을 꾸미는 용품을 걸어놓고 사람이 말을 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말의 배가리개, 배를 보호하는 배가리개, 말 타는 용구 마구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천마총의 천마도는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거죠. 천마총의 천마도는 뭐다? 벽화다. 아닙니다.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돌무지 무덤은 요런 모양이고요. 돌무지 덧넓이 무덤은 뭡니까? 저런 모양이야. 모양이 완전히 달라. 계통이 달라. 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다 바뀌죠. 굴식 돌방 무덤이 여러분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어떤 거야?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어 봅니까? 이 굴을 파요. 땅굴을 판다 봅니까? 그 안에 방이 있어요. 일정한 방이 있고요. 그다음 뭐야? 천장이 뭡니까? 이게 천장이 이렇게 줄어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이 모서리가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모서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모주림 천장이다. 다른 뭡니까? 해당하는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 출입구가 있어.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이 관에 뭡니까? 매장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이게 왜 이런 무덤으로 가냐면 나중에 불교가 유행하면서 화장을 해요. 태운 다음에 유골을 넣는데 뭐에 용이한 구조예요? 합장에 용이한 구조죠. 여러분, 왕하고 왕비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꽥 하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왕이 먼저 죽거나 그 다음에 쭉 살다가 왕비가 나중에 죽을 때 뭡니까? 왕의 무덤에 뚜껑 열고 왕비의 유골을 넣어서 합장하기 편하지.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 돌무지 덧넓은 무덤하고 뭡니까? 돌무지 덧넓은 무덤하고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내는데 어떤 거야? 안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이죠, 방. 벽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무덤 벽화가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출입문만 까부수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뭐야? 도굴이 쉬워요. 그래서 여기 이 돌무지 덧넓은 무덤하고 뭡니까? 대칭시키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요걸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골격으로 여러분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하는 거 책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이 되고요. 백제도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 되는데 뭡니까? 웅진이 송산리 고분군이고요. 그 다음에 사비가 능산리 고분군인데요. 자, 이거 시험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앞 글자를 따서 뭐야? 송능 이렇게 외워요. 송능. 송산리 능산리니까 우리가 송능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제 금동대학로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 백제 금동대학로는 어디에 있어요? 사비시대의 유물입니다. 그 능산리에서 나온 거지. 자,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웅진에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막 파다 보니까 뭐가? 벽돌로 만든 무덤이 나온 거예요. 벽돌 무덤이 나왔습니다. 벽돌 무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벽돌 무덤 뭐야? 주인이 누군지 알아. 자, 그럼 여러분 옛날의 무덤의 경우 뭡니까? 주인을 모를 경우엔 무덤을 발굴했는데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무덤만 있는 거야. 기록도 별로 없어. 누구 무덤인지 몰라. 할 때 뭐야?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발굴 순서에 따라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뭡니까? 무덤을 발굴했는데 뭐야? 여긴 뭐가 있어? 묘지가 있는 거야. 누가 붙였는지 모르니까 묘지석, 무덤 안에 있는 게 묘지석이라고 했습니다. 묘지석이 나왔어. 누구 무덤이야? 무령왕릉이에요. 그래서 1호분, 2호분 하다 뭡니까? 이 무덤이 벽돌 무덤이 무령왕릉이 된 거죠.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벽돌, 특히 이 벽돌 뭡니까? 벽돌. 이 벽돌은 중국식입니다. 그래서 벽돌 무덤 뭡니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중국의 남조의 양나라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벽돌 무덤 뭡니까? 벽돌을 쌓아서 일정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벽돌에 뭡니까? 무슨 시멘트처럼 회를 칠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데 무령왕릉의 경우 뭡니까? 벽화가 없어요. 무령왕릉 뭡니까? 벽화가 없다라는 거 뭡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뭡니까? 신라의 경우 뭡니까? 돌무지 덧날 무덤 하다가 통일무렵 때 굴식 도박 무덤을 만드는데 신라는 특이하게 뭡니까? 이 돌무지 덧날 무덤은 이 무덤 안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구조가 아예 아니죠. 그림을 아예 못 그려요. 그다음 뭡니까? 나중에 굴식 도박 무덤을 만드는데 신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그림을 안 그려요. 굴식 도박 무덤,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무덤인데 무덤에 이 벽화가 있는 게 매우 드뭅니다. 뭐 어승묘 같은 뭐 여러 벽화가 좀 뭐랄까 좀 드물어요. 예외적인 거야. 우리 벽화이 예외적인 거야. 어승묘 같은 무덤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외적인 것들은 물어볼 수 있는데 출제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보시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후에 통일된 이후에 뭡니까? 무덤 주위에 뭡니까?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레돌을 두른다. 라는 겁니다. 둘레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둘레돌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무덤의 경우에는 뭐 비바람치고 뭡니까? 무덤의 테두리가 무너질 수 있지. 여기 뭐야? 돌을 붙이는 겁니다. 돌을 이렇게 뭡니까? 테두리에 돌을 쭉 위에서 이렇게 보면 뭡니까? 위에서 뭡니까? 테두리에 돌을 쭉 둘러 붙이는 거죠. 무덤을 보호하기 때문에 뭡니까? 호석이랍니다. 이게 통일신라 시대 양식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서 뭡니까? 잘 보시면 그럼 지금 제가 정리했던 요 파트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정리했던 부분에서 이 뒤에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시험 문제 여기서 대부분 뭐 90%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책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입니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보시면 아시겠죠? 뭡니까? 재료가 돌이 많이 들어가지. 석총입니다. 자, 돌무지 무덤은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이에요.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건데 돌을 쌓아 올린 형태에 따라 무질서형, 그냥 짱돌을 막 쌓은 게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정밀하게 쌓아 올린 질서형이 있는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등장했죠. 삼국시대까지 만들어졌고요. 구조상 안에 뭡니까? 그냥 돌만 쌓았기 때문에 벽화는 없어요. 자, 만주의 집안일 때 뭡니까? 지명이죠. 1만 2천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 무덤은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 올린 장군총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장군총입니다. 자, 후기에는 굴식 돌라무덤. 여기 나와 있는 게 굴식 돌라무덤이고요. 봉토. 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뭡니까? 토총입니다. 자, 돌로 한 개 이상 넓방. 방을 만들고요. 그걸 통로로 연결한 후에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부를 만든 무덤이다. 자, 앞방과 널방 해서 뭡니까? 보시면 방을 두 개를 만들어요. 앞방이 있고요. 그 다음 뒤에 관을 넣는 널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입니다. 특징은 무덤 안에 공간이 있어. 뭡니까? 벽화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합장하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유골을 넣어서 합장하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반면 도굴이 쉬워요. 자, 그 껴물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분포는 만주, 지방,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 당연히 뭡니까? 고구려 영역에 있었겠죠. 자, 고분벽화입니다. 자, 굴식 돌랑무덤 벽에 천장의 그림이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렸고요. 초기에는 뭡니까? 자, 주로 무덤 주인의 일상생활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후기엔 점차 추상화됩니다.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 그림이다. 그럼 사신도가 후기 그림이지. 청룡, 백호 이런 게 뭐야? 여러분 주인의 일상생활을 알 거 아니야? 자, 의인은 당시 고구려인들의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 대표적 무덤은 평남 덕흥리 고분. 자, 황해도 안악분의 안악 삼업은 묘주도와 함께 무덤 주인의 그림이죠. 무덤 주인 초상화와 이름 조성시가 밝혀진 고분으로 견우와 직녀 그림이 유명하다. 이건 뭡니까?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이때 있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건 물어본 적 있어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강서대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신도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무용촉의 사냥 그림과 더불어 고려 사람들의 패기와 진취성을 볼 수 있다. 쌍용총입니다. 자, 전실과 후제 사이에는 팔각기둥 별표치시고요. 모주림 천장은 서역계통이다. 서역계통을 물어본 적 있습니다. 이건 단편적인 거예요. 쌍용총을 뭡니까? 이거 별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당대 고구려의 가옥 양식이다. 이런 겁니다. 무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배 양식을 추측하는 거죠. 자, 사신도와 더불어 무사, 우차, 여인 등의 벽화 등이 있습니다. 생활 풍속을 알 수 있고요. 만주 집안의 무용총, 무용그림, 사냥그림, 행렬그림이 있습니다. 각조총 뭡니까? 씨름하는 그림이죠. 해당하는 이 무용총의 무용그림, 각조총의 씨름하는 그림 이런 걸 또 물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자, 백제의 경우입니까?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래서 특징은 고구려 초기 영향입니다.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같은 고려계통, 그러니까 부역이에요. 무덤 양식이 같아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대표적 무덤은 서울의 석촌동 고분입니다. 이 앞에 사진 봤었죠? 그래서 자,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입니다. 자, 건국 세력이 같은 부역의 통이다. 자, 고구려의 장군초가 백제 석촌동 고분이 같은 형태 돌무지 무덤이다. 라는 걸 뭡니까? 지금 공부한 게 이거지.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 이야기와 백제의 건국 이야기 구조가 같다 해서 1번과 2번을 시험에 제일 많이 봐요. 3번과 4번은 뭐 뻔한 겁니다. 백제의 시조진 숭배, 고구려 시조인 동명신과 주몽이지 그의 어머니 유아신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백제 왕족 성씨가 부여씨, 고구려 계통이다. 1번과 2번을 많이 물어요. 자, 웅진입니다. 공주고요. 공주. 그래서 웅진, 공주입니다. 돌무지 무덤 소멸,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쌈, 벽돌무덤이다. 자, 굴식 돌방무덤. 자, 규모는 크나 고졸하고 소박한 맛이 납니다. 예술적인 표현이죠. 송산리 고분, 이건 위치를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송능, 송산리 능산리다. 그 다음에 벽돌무덤. 자, 중국 남조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본 게 이거예요. 남조의 여행입니다. 중국식입니다. 무령왕릉과 그 다음에 송산리 6호분 두 개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건 무령왕릉입니다. 자, 무령왕릉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껴밋거리가 남아있었으나 벽화는 없어요. 자, 벽돌무덤도 여러분 벽화를 그릴 수 있는데 무령왕릉에는 없어요. 송산리 6호분 벽 내면의 일부에 사신도와 1월도 등이 있습니다. 벽화가 발견됐다 되어 있습니다. 동무덤 철기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무령왕릉. 자, 송산리 고분군에서 완전한 형태입니다. 자, 중국 남조의 열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 특유의 문입니다. 자, 무덤 내부를 쌓았고요. 자, 지석이 있죠. 무덤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왕비다. 연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지석에 새겨진 매직골을 통해 뭡니까? 토지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지. 도교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출토유문 읽어보시고요. 자, 의인은 뭡니까? 백제 미술의 귀족적 특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 무덤입니다. 무령왕릉을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자, 사비시기 굴식 돌방무덤. 자, 부여 능산리 고분의 굴식 돌방무덤은 규모가 작지만 세련되게 만들어졌고요. 자, 기타 사비시기 무덤으로 전라도 지방에 만들어진 재래식 무덤인 돌무덤과 가야식 무덤인 구정식 돌방무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기타 등등이고 시험엔 거의 안 나옵니다. 9급 시험엔 거의 안 나오고요.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고분벽화. 자, 백제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에도 벽과 천장에 사신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넣기도 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백제에도 도교가 들어왔지. 자, 가장 유명한 사신도는 고구려 강서대묘의 사신도인데 백제에도 사신도가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기풍입니다. 자, 신라입니다. 돌무지 덧날무덤. 자, 통일전의 신라 구분 양식으로는 돌무지 덧날무덤, 그 다음에 동무덤, 돌방무덤 등이 있는데 특히 돌무지 덧날무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구조는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같은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 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넷돌, 짱돌이에요. 짱돌. 이걸 쌓아서 뭡니까? 자, 흙으로 덮은 거대한 무덤이다. 자, 그래서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요 무덤, 요 양식입니다. 자, 벽화가 없는 대신 도굴이 어렵습니다. 금관, 금기고리, 금팔찌, 토기류. 많은 껴묻거리, 부장품이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천마초입니다. 자, 말용구, 마구에 그려진 천마도입니다. 천마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금동관, 금귀걸이, 계란 껍질 등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말에 배가리게 나는 천마입니다. 자, 호초입니다. 자, 호면 그려지는 그 무덤도 돌무지 덧날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황남총도 있습니다. 자, 굴식돌방무덤. 자,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으며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다.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이해하는 건 앞에 제가 정리했던 건 어떤 게 있어요?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지만 신라 사람들은 벽화를 많이 안 그려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어승묘예요. 연꽃무늬 벽화와 신장류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면 벽화 구분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통일신라입니다. 화장. 불교의 영향으로 유해했다 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태우는 거죠. 자, 호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문무왕릉. 자, 대왕암이 뭡니까? 그 유골 뭡니까? 화장한 다음에 유골을 여기에 매장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굴식 돌방무덤.
자, 거대한 돌무지 덜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특징은 무덤 봉토 주위를 둘레돌입니다. 둘레돌. 12지신상 조각. 신라만의 독특한 양식이다 해서 12지신상은 뭐예요? 12간지. 우리 띠죠,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동물입니다. 상상의 동물 포함해서 12동물이 12지신.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자, 다음에 대표 무덤은 성덕대왕릉 김유신묘 괴릉이 있습니다. 자, 둘레돌을 두르는 양식은 고려와 조선시대 왕릉까지 기승됐다. 보시고요. 자, 발입니다. 자, 고분 양식, 굴식 돌방무덤, 벽돌무덤, 돌덧날무덤, 돌널무덤 다양한데 특히 문왕 때 축조된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특히 유명합니다.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모두 문왕의 딸들이에요.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문왕보다 딸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왕이 딸들을 되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무덤을 크게 잘 지어준 거죠. 딸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래서 정혜공주묘,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식입니다. 자, 동모산 인근에 육정산 고분군에 있으며 자, 모주림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양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자, 무덤 함께 묘지석이 있고요. 자, 돌사자상은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자, 정효공주묘. 자,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벽돌 나오면 벽돌 나오면 중국식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공부했던 게 뭡니까? 무령왕릉. 여기 있죠. 무령왕릉이 뭡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중계 남조. 양나라 양식이 벽돌 무덤이라면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정효공주묘는 어떤 거요? 그럼 발해 무덤이니까 뭡니까? 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벽돌 나온 중국식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발달한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중경 인근에 용주산 고분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석과 12인물상의 벽화가 있다. 자, 고분의 봉토 위에 건축물의 탑을 조성했다. 어떤 거야? 무덤이죠, 무덤. 여러분.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까? 무덤 위에 뭡니까? 건물하고 탑을 올려놓은 거예요. 특이한 무덤이지. 무덤의 봉토 위에 건물을 올려놓은 그런 특이한 무덤이다. 그래서 자, 고대 고분 형태의 변천과 특징 나중에 총정리할 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왕릉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보시면 이 왕릉은 송산리 고분구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피장자 누군지 알 수 있는 묘지석이다. 그래서 송산리 하면 공주지. 묘지가 있습니다. 무령왕릉입니다. 옳은 거. 사신도 벽화 없고요. 없어요. 자, 왕릉 주위의 12지신상, 건 통일신라 양식이고요. 자, 왕릉 천장은 모주림 구조, 고구려식이죠. 자, 무덤의 구조는 뭡니까? 벽돌 무덤이니까 중국 남조 양식이다. 이게 답이에요. 앞에 우리가 봤죠. 자, 천마도의 그림이 발견되었다. 이거 뭡니까? 신라액입니다. 신라액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하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게 대표적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삼국시대 축조된 무덤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나무널, 나무 덧널,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초기 신라 양식의 무덤입니다. 청동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다. 아니죠. 철기시대. 초기 신라 무덤입니다. 자, 그래서 도굴이 어려워서 껴묻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답이에요. 자, 봉토 주위 둘레돌을 두르고 12지신상. 이거 뭡니까? 통일 신라 양식입니다. 자,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암. 이거 뭡니까? 고구려 지역이죠. 고구려 지역. 고구려에서 무덤을 만든 지역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문제 여러분 잘 적응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중간 정도 이상 난이도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에 적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